대문이 뭘까요? 방금 제가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 어, 처음에 보여지는 거죠. 뭐, 블로그든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든 이제 미리 보기가 되잖아요. 미리 보는 한 장에, 딱 한 장에 어떤 타이틀을 보여줄 수가 있는데, 10명 중에 8명이 이 컨텐츠의 제목과 표지만 보고 이미 마음이 반 이상이 넘어간다고 해요. 예, 예. 10명 중에 8명이 그만큼 제목 대문에 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거를 디자인적으로 잘 만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어떤 디자인으로 어떻게 예쁘게 잘 꾸미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한 문장, 마음을 살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호기심이 가고 궁금해지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유도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오늘 제 강의 제대로 들으시면 한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짜리 강의 오늘 무료로 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전직이 애플 사설수리점 자영업을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치열해요. 이 자영업 시장이. 제가 그 파워링크 1등에 있으면 누가 또 올라와요, 그 위로. 또 치고받고 하면서 서로 단가를 올려가지고 한 번 클릭하는데 12,000원까지 막 올리고 그래요. 아이폰 수리라는 이 키워드. 네, 그래서 한 번 누르면 12,000원이 빠져나가는데 되게 슬픈 거는요. 그렇게 들어와서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의 어떤 선택에 의해서 전화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월 광고비가 600에서 800만 원 정도 들어요. 제가 예전에 직장을 다닐 때 인도 유학원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인도 유학원 광고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신문 광고를 많이 해요. 왜냐 학부모들이 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시절에 10년 넘었죠. 10년 전이었으니까 어 이제 신문 광고 중앙일보 반 접혀 있는데 딱 열면 그 제일 후면이라고 하죠. 그 후면에 한 면 다, 전면을 광고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신문 광고. 네. 그 전면부 다 하는데 500 정도 들어요. 500만 원. 근데 신문이 한 번 나가고 끝이잖아요. 한 번 나가면 끝이에요. 그거를 누가 신문을 계속 갖고 있으면서 이렇게 물론 이제 폐품처럼 갖고 있다 보시는 분도 있지만 그날 전화가 오지 않으면 거의 그냥 500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만큼 광고를 한다라는 게 돈도 많이 들고 어떨 때는 그냥 없어지는 돈이 되기도 하고요. 투자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어떤 광고 능력, 이제 카피라이팅 능력을 잘 가지고 있으면 두루두루 이제 어떤 그 광고에 소요되는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아이폰 수리점을 했는데 서울 목동에 있었거든요, 수리점이. 근데 이제 이렇게 전국 지도를 펴가지고 전국 키워드를 다 넣고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블로그가 그때 5개가 있었는데 5개를 1위부터 5위까지 다 만들었어요. 지명을 다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아이패드가 이 왼쪽에 이렇게 탑처럼 쌓여 있어요. 네. 그런 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아까 600에서 8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내고 광고를 했었는데 이제 그걸 안 내고 하는 방법을 제 스스로 이제 찾았던 것 같아요. 이때부터 생계형으로 이제 생업, 예, 밥줄이 달려있는 그런 이제 마케팅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버는 마케팅은 분명히 따로 있어요. 돈을 버는 마케팅, 예, 돈이 되는 마케팅. 근데 이제 이런 목적을 두지 않고 그냥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많습니다. 한, 한 100명 중에 제가 볼 때 뭐 한 80% 이상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뭐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그런 마케팅. 물론 매출을 일으키고 돈을 벌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그 속에 진짜 내가 타겟팅하고자 하는 대상,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들어있지 않게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게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올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내 글이나 내 컨텐츠를 봤으면 좋을, 보면 좋을 그런 소비자 타겟층을 딱 정확히 정해서 그 사람이 원하는 거를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둘의 차이는요, 취미형 SNS,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생계형, 생업으로 내 목숨이 달려있는 것처럼 절실하게 마케팅을 하는 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거,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 사람들이 원하는 정보, 뭐 컨텐츠를 보여주는 것을 구분을 해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쨌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돈을 버는 마케팅을 배우러 오셨죠? 다들? 네. 자, 채팅창에 지금 뭐 글이 안 올라와요. 자유롭게 좀 올려주세요. 돈 벌러 오셨죠? 네. 자, 맞아요. 네. 그래서 후자인 마케팅 방식을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대문을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클릭하지 않고 못 베기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클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예. 이제 이 원리가 있어요. 이제 인간 심리를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 우리가 막 억지로, 당나귀를 물가에 막 끌고 간다고 해서 가지나요? 아니죠. 목마른 당나귀는 그냥 자기가 알아서 물가에 가서 물도 마시고, 뭐 목도 축이고 합니다. 예, 그런 것처럼 인간도 인간의 어떤 심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후킹을 잘해야 되는 건데, 이 후킹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게 낚시죠, 낚시. 이제 훅을 거는 게 낚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되는데 어떤 분들이 이게 나쁜 거다. 뭐 이게 뭐 이제 사람을 약간 이렇게 현혹시키고 어? 약간 낚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로 봐야 돼요. 자, 우리가 뭐 나쁜 물건을 판매하거나 어떤 불법적인 거를 알선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후킹을 한다라는 건 어쨌든 이 제품이 전달되게 하는 과정이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본인의 몫입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모든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등등 지금 물건을 판매하는 모든 사람들은 후킹을 하고 있어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어떤 컨텐츠를 보던 모든 어, 부분 장면들에는 다 훅을 하는 것들이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보느냐, 모르고 보고 있느냐, 이 차이로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지만 그 요소들을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것을 알아야 되죠. 예, 낚시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어, 물고기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다 따로 있습니다. 예, 그 미끼들을 잘 골라서 써야 돼요. 어떤 거는 갯지렁이를 좋아하고요. 어떤 거는 어 실제로 뭐 생선 조그만 뭐 생선 같은 거를 또 좋아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것처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심리를 이끄는 이제 세 가지 레시피가 있는데 이게 삼기억법이라고 해요. 지금 이제 이거를 한번 강연을 들으신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기억법이란 궁금, 공감, 공포 이 세 가지로 사람들을 호기심을 이끌고 심리를 이끄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증을 시켜서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이 송중기 좋아하시는 분들, 여자분들 많으시죠? 좀, 네. 표정들이 지금 다, 네, 좀 밝아지고 계신데, 예. 송중기가, 그래요. 송혜교랑 결혼하면서 약간 인기가 좀 떨어졌죠? 근데 또 이혼을 했죠? 결별을 한 뒤에 다시 요새 열애설이 터졌습니다. 자, 열애설의 이 여자친구가 누군지 아는 사람도 있지만, 지금 만약에 내가 송중기 팬인데, 내가 팬클럽인데, 이 기사를 처음 봤다.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내가 송중기 팬인데, 처음 봤어. 이 모자이크 되어 있어. 근데 여기 들어가면, 이 글에 들어가면 이 사람의 얼굴 실물을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신상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몇 살인가 뭐 이런 것들을 예, 궁금해서 들어가겠죠. 근데 이제 확신을 갖고 들어가면 클릭을 하는 겁니다. 여기 들어가면 100%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거야라는 확신을 가지고 누르겠죠. 긴가민가 하면 안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후킹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이거 모자이크 제가 한 거고요. 여기 글도 제가 썼어요. 뭘로 비유를 할까라고 지금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요거를 넣었는데,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후킹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송중기를 내가 안 좋아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이야. 심지어 여기 송중기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아는 사람이 많이 있다. 만약에 여기, 이제, 한 분의 이제 대상을 정했습니다. 김서화 사장님이 갑자기 이런 사진을 딱 한 장 올리면서 남친이 생겼다. 근데 재벌 2세고 3월 달에 결혼을 한다고 이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예. 자, 이런 경우에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 궁금증이 극대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 심리를 잘 지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예. 지금 심리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와, 이 사람 모자이크를 해도 지금 되게 잘생기고 약간 펀칠해 보이고,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심리를 생각을 해보면, 누가 이 사진을 누를까? 누가 이 글을 클릭할까? 라는 것을 역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을 자극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 다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표지에서 다 공개를 하라는 게 아니라요. 이 사람이 궁금해서 내 글을 통해서 내 정보를 가져갈 수 있게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궁금증을 유발합니다. 네, 사람은 누구나 궁금한 거는 절대 못 참습니다. 궁금한 걸 물론 참을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까 보셨듯이 열에 8명은 못 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죠. 자, 어, 모두가 아는 상황으로 비교해서 공감하게 하는 거. 공감. 아까 3기억번의 두 번째입니다. 공감 멘트 예시. 넷플릭스를 보는데 새로운 영화가 업데이트 되지 않는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음. 넷플릭스는 월 사용료를 내고 보는 건데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거나 추가로 다운받을 때마다 돈을 더 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 사용하지 않겠죠. 뉴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뭐 스위스 알프스 산맥, 미국 유타 생생한 실사 영상에다가 앞으로 100개가 넘는 컨텐츠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예정인데 바이크가 업그레이드 될수록 내 건강도 업그레이드 됩니다. 라는 이제 문장을 본문에 넣는 거고 이게 이제 공감 멘트 예시는 끌어당김, 이끌 수 있는 어떤 멘트가 되겠죠. 네, 본문에는 이러한 어떤 결론이 있어야 되고요. 이게 클로징이 될 수 있는 멘트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가 아는 상황이라는 거는 넷플릭스가 업데이트되지 않으면 어떨 것 같냐라는 그런 상황을 같이 상황 앞에 놓여져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다 같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순한 원리로 심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공포감입니다. 공포감. 사람은 어, 자, 도박을 그 강원랜드에 가서 도박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도박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을까요? 도박을 하지 않는 이유가 손해를 보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일부 사람들이 그 강원랜드에서 탕진을 하는 일부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더 적은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얻을 것에 대한 욕심이 더 크기 때문에 거기 가서 탕진을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요, 손해를 보는 것이 더 두려워서 도박에 이렇게 베팅을 하실 수가 없어요. 예. 네, 제가 이제 라스베가스에서 저는 얻는 것에 대한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대부분 사람들이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을 제시해 주는 것도 좋지만 너는 이걸 선택했을 때 이걸 얻을 수 있어 라는 것도 좋지만 이걸 선택하지 않았을 때 다른 거를 네가 잘 모르고 만약에 이 뉴비트가 아니라 다른 엉뚱한 뭐 저기 뭐야 그거 무슨 핏 있죠? B핏 그거 하면은 너는 B 되는 거야 라는 방식 후킹을 사용하는 예시 문구들이 엄청 많아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무료로 알고 잘 타는 홈바이크가 갑자기 월 사용료를 매달 2만 원을 내라고 하면 어이가 없겠죠. 진짜. 예. 이게 이제
매월 2만 원이지만 1년이면 24만 원, 2년이면 48만 원. 탈수록 돈을 벌어야 되는 건데, 이거는. 왜냐면 우리가 이걸 사서 뽕을 뽑아야 된다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탈수록 이상하게 돈이 더 드는 것 같은 건 뭐지? 이런 멘트를 이제 사용을 하면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아직 실제로 이런 업체가 있을 것만 같고, 실제로 이런 피해 사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자, 뉴비트는 초기화 비용이 없이 모든 것이 무료입니다. 본문에 이제 이런 것들로 후킹이 또 들어가는데, 자, 보시면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빨간색을 잘 읽어보세요. 안전회사라서 없어지거나 업데이트가 끊기는 도 없습니다. 바이크 살 때 당장의 가격도 중요하지만 확인해야 할 것들도 있죠. 예. 손해 보지 않으시도록 오늘 제가 딱 세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이것만 알고 사면 그런 불이익은 없습니다. 라고 하고 세 가지 알려드릴게 하고 훅을 한번 더 걸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사람이 나가지 못하게 내 글을 다 보고 세 번째 것까지 보고 이제 결정을 할 수 있는 훅을 한번 더 거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훅을 거는 게 있어야 중간에 뒤로 가기 버튼을 안 눌러요. 만약에 이런 게 없으면 초반에 다 알려줘 버리고 이 엑기스를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나가버립니다. 끝까지 읽게 해서 클로징을 맺어야겠죠. 예. 자, 공포감을 주어 선택하게 한다. 공포 멘트 예시 두 번째입니다. 이거 좀 재밌을 수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남자들이 말하는 키스하기 싫은 여자 베스트 4, 4위. 자, 아시는 분도 있고 뭐 모르시는 분도 있을 텐데 남친 없는 여자분들이 계시다면 혹시 여기는 안 계시겠지만 계시다면 주목하세요. 이거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네. 궁금하죠? 왜 공포 멘트라는 거는 남친 없는 여자분들은 내가 남친이 안 생길까봐, 혹시 내 남친이 나 싫어할까봐, 혹시 내 남친이 키스하다가 내가 이 넷 중에 한 명이 아닌가? 라는 그런 공포가 들죠? 그럴까봐 이걸 누를 수밖에 없습니다. 심리상. 자, 4위. 키스할 때 눈 뜨고 있는 여자. 여기 이분이 눈을 뜨고 있는데 이분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얼굴이면 네, 싫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3위. 가까워졌을 때 향기가 아니라 냄새가 나는 여자. 저는 지금까지 뭐 이런 분은 못 만나봤는데 네, 어쨌든 있나 봐요. 싫대요. 네, 많은 분들이 싫다고 3위에 네, 올려주셨습니다. 2위. 코털이 나보다 더 길게 보일 때.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같이 사시는 분이에요. 저는 결혼을 했고 이제 코털이 보였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이 코털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뭐 제가 뭐 다른 더 심한 것도 이제 치우고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 자, 대망의 1위 궁금하실 건데 대망 1위. 제발 여자분들 진짜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궁금하시죠? 1위. 예. 자, 1위 모공의 피지 블랙헤드가 보였을 때. 네. 가까이 가려고 12cm. 남자가 눈을 감는 마지막 순간은 여성의 얼굴로부터 12cm가 되었을 때 눈을 감습니다. 그럼 12cm가 다가갔을 때 그 얼굴이 가까이서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때 모공의 피지와 블랙헤드가 막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보일 때, 완전 깬다라고 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바로 이렇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이지아 루미스파는 이렇게 모공 속에 노폐물까지 쪽쪽쪽 다 뽑아내기 때문에 남자들이 절대 키스할 때 싫어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써야 됩니다. 루미스파 아직도 안 쓰고 계신 여자분들이 있으면 반드시 세안할 때 피지 블랙헤드를 제거하셔가지고 올해는 꼭 송중기 같은 남친과 진한 키스를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어떤 이런 멘트로 이제 공포를 해결할 수 있는 멘트로 이제 만약 블로그를 마무리를 한다라고 하면 여기에 공감이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연락이 올 수밖에 없겠죠. 예. 남자들도 다 쓰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블랙헤드를 달고 키스를 하려고 하나 이런 걸로 공포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닿나요? 와 닿지 않나요? 와 닿으시죠? 자, 이런 멘트들이 어디에든 다 적용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썸네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썸네일은 영어로 뭐 엄지 손톱이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작게
엄지손톱만한 그런 작은 사진을 미리 보기를 보여주는 건데, 이게 이제 후킹이 가장 필요한 순간, 1초 컷이라고 하죠. 이 사람이 이걸 누른다, 안 누른다. 클릭을 결정하는 순간은 벌써 1초. 이걸 딱 보는 1초 만에 결정이 됩니다. 예. 자, 이 썸네일이라는 거는요, 블로그, 왼쪽에 보시는 블로그에도 있고요. 자, 가운데 있는 유튜브도 이렇게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유튜브가 썸네일이 커서 글씨도 많이 들어가고 뭔가 눈에 확 띄죠. 근데 블로그는요, 요새 모바일로 많이 보시는데 이렇게 작아요, 사이즈가. 그래서 대부분 글씨를 막 깨알같이 많이 넣는 사람들은 없고, 대표 사진 한 장이나 한 두세 줄 정도의 큼직한 글씨들로 많이 썸네일을 만듭니다, 대표 사진을. 인스타그램도 요새는 이런 식으로 유머나 뭐 정보 이런 뭐 그리고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올리는 분들도 이 썸네일에 글씨를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썸네일이다. 다 한 문장, 하나의 문장이나 한 장의 사진으로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클릭을 불러일으키고, 최초의 클릭이 되어야만 정보 전달도 되고 뭔가 마지막에 매출이나 연결이 됩니다. 근데 최초의 클릭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장의 사진에 사활을 걸어야 돼요. 이 첫 번째 유입시키는 것에 있어서. 그 두 번째 정보 전달이 제대로 되는 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클릭하도록 할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재미와 정보를 이 썸네일 하나로 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재미를, 이거 재밌겠다. 끌어당김이 되어야 되잖아요. 궁금하다. 이렇게 뭔가 재밌을 것 같아서 들어가 보거나, 이 정보 내가 모르면 손해볼 것 같고, 꼭 알아야 될 것 같거나, 그런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썸네일 어그로 장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 구글에다가 이렇게 이 키워드 그대로 쳐보면은, 속삭이는 몽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구독자 82만 명인데, 이분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인데요. 특이한 점은, 이분은 썸네일에 글씨를 넣지 않습니다. 단 한 장의 사진, 그 영상 중에 단 한 장의 사진을 골라서 썸네일로 만드는데요. 제목과 썸네일이 완벽하게 일치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와, 이거는, 어, 뭔가 후킹이 아니라, 이 영상을 보게 한 후킹이 아니라, 진짜 이 속에는 이 강아지 표정이 들어있을 거야. 라는 확신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클릭을 한다고 해요. 자, 어떤 사진들이 있냐? 한번 보시면, 음, 투명벽에 투명벽을 설치하고 강아지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걸린 거예요. 반응. 궁금하죠? 회사 간척하고 박스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었대요. 그리고 무슨 소리를 냈나 봐요. 그랬더니 얘가 서서 이렇게 막 찾고 있는 거예요. 표정 보세요. 이 강아지 표정을 보세요. 이 표정을 계속 걔가 무슨 인형도 아니고 계속 이렇게 짓고 있겠어요? 그 2분짜리 영상 중에 이 포인트 그 장면을 이 사람이 찾는 거예요. 거기에 몰빵을 한 겁니다. 예, 이 썸네일을 만들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장인인 이유가요. 이 제목과 이 표정을 완전히 매치시켜서 누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강아지가 아끼는 물건을 갖고 튀어보았습니다. 이 지금 달리는 거 보세요. 이거 지금 막 점프해가지고 이거 안 누를 수가 궁금하죠. 강아지 애완견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자고 일어났는데 주인이 고릴라가 됐을 때 강아지 반응. 이거 표정 좀 보세요. 표정. 천둥 소리 듣고 놀란 강아지. 그러니까 강아지 좋아하는 분들은 이걸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어. 그리고 영상이 되게 짧아요. 뭐 2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심심풀이로 시간 이제 보낼 때 볼 충분한 그런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재미를 주면서 글씨 안 넣고도 충분히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 네, 다음 장면 미친 듯이 궁금하죠? 이 강아지 표정이 왜 이렇게 됐을까? 예. 자, 그거를 궁금하게 만드는 거예요. 심리를 이용하는 거예요, 심리를. 이렇게. 네. 자, 이제 문장으로 클릭을 유도하는 예시입니다. 문장. 자, 보시면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거 성공 스토리, 뭐 이런 것도 많죠. 10억 빚쟁이에서 6천억 부자가 된 8가지 방법. 여기에는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 세 가지를 죽어도 잊지 마라. 이 6가지만 지독하게 하세요. 이런 뭐 몇 가지 숫자 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예, 지금까지 썸네일의 디자인적인 부분만 고려했다면 이 썸네일의 비법에는 이 문장 한 가지 문장으로
설마, 진짜? 뭐 이런 호기심이 드는 문장으로 끌어당김을 유발하는 겁니다. 그 문구 한 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어떤 문구를 만들어야 하는지 거기에 들어가면 좋을 것들을 좀 알려드릴게요. 가장 이제 직관적으로 상대방이 이거 진짜 궁금해지는데? 라고 하는 것이 수치만한 거, 숫자 이런 것들이 숫자 표현을 하는 게 좋은데 뉴스킨 사업으로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거 이렇게 했을 때와 뉴스킨 사업 이거 세 가지만 하면 3년 안에 무조건 성공한다. 어떤 게 더 와닿았나요? 그냥 본인이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루미스파 IO를 써야 하는 이유와 일주일 만에 꿀피부 될 수밖에 없는 루미스파 IO의 세 가지 비밀, 뭐 세 가지 장점, 세 가지 효과,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TR90 챌린지 성공하는 방법보다 TR90 챌린지 성공률 200% 끌어올리는 방법 이런 식으로 약간 자극적으로 직관적인 숫자를 사용했을 때 카피라이팅이 정말 효과적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제목에 쓸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세요. 자, 다음은 카피라이팅은 즉 후킹이랑 똑같습니다. 예. 광고의 마술사 데이비드 오길비라고 하는 이런 카피라이터의 아버지, 후킹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추천한 제목력 단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이 90년도에 이제 태어나서 2000년도 초반에 엄청난 그 광고의 그 대가예요. 이 사람이 광고를 해서 한 줄 문구를 딱 쓰면 대박 납니다. 늘. 예. 거기에 이제 썼던 것들인데 뭐뭐 하는 방법, 뭐 제대로 성공하는 방법, 뭐 TRINT 100% 성공한 방법이 되겠죠. 지금 바로 뭐 이런 즉시 뭐 이런 것들 자 캡처해 놓으세요. 이거는 나중에 제목 만드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죠. 자, 이거는 캡처 사진을 찍어 놓으시고 자, 썸네일 비법 클릭하게 만드는 썸네일 비법 10가지를 제가 지금 알려드릴 거예요. 10가지. 10가지가 뭔지 굉장히 이제 궁금해지실 겁니다. 10가지. 자, 첫 번째는 뭐뭐 하는 방법. 아까 나왔던 거죠. 추가 소득 100만 원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 어, 그냥 추가 소득 100만 원 만드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뭐 가장 현실적인 방법, 가장 빠른 방법,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쉬운 방법, 가장 뭐 집에서 할 수 있는 방법, 뭐 이런 것들도 있겠죠. 뭐 이제 돈을 쓰면서 돈 버는 기술이 있다? 뭐 이런 어떤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몸 하는 N가지는 아까 말씀드린 뭐 6가지, 8가지, 10가지 뭐 이런 거예요. TRIT 6% 감량하는 3가지 방법. 부자들이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3가지 비밀. 아까 썼던 거죠.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 자유롭게 살고 싶다면 자산 소득을 만들어라. 돈 없이 창업하려면 시스템에 편승해라. 뭐뭐 하려면 뭐뭐 해라라는 것들. 클릭하게 만드는 썸네일의 비법 10가지입니다. 예, 뭐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폐업률로 알 수 있는 2023 코로나19 불황 여파. 폐업률이 얼마나 심각해? 궁금해지겠죠? 자, 인바디 측정으로 점검하는 당신의 체지방 현주소. 인바디 측정하면 당신이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SNS 제목 쓸 때 절대 넣으면 안 되는 단어들. 예, 이제 돈 벌고 싶다면 당장 버려야 하는 것들. 이런 것들 궁금해지겠죠? 네. 자, 이거 잘 기억하세요. 이것만 해도 엄청 많은 유입이 되실 겁니다. 6번째입니다. 왜 뭐뭐일까? 왜 하지 않을까? 라는 거죠. 부자들은 왜 그렇게 시스템에 집착을 할까? 고학력자 사람들이 뉴스캐닝 사업을 하는 이유 궁금하지 않나요? 음, 왜 할까? 왜 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당신도 뭐뭐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당신도 놀면서 돈 벌고 싶지 않나요? 뭐 퇴사 후에 매달 월급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응. 이런 것들. 그 경고, 주의, 금지 이런 건 공포죠. 예, 자영업을 절대 하면 안 되는 이유. 지금 왜 하면 안 되는지. 키스할 때 이것만 꼭 필요한데 아까 그거죠. 공포. 남자들이 싫어하는 것들 뭐 이런 거. 새로운 사람과 대화할 때 이것만 하지 마세요. 뭘 하지 말아야 되지? 난 새로운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 뭘 하지 말라는 거지? 궁금해서 들어오겠죠? 무료 할인 공짜. 뭐 159만 원을 뭐 하실래요?
오히려 돈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걸로 알려주는 거예요. 음, 159만 원으로 뭐 내가 가장 사고 싶은 거 베스트 5, 뭐 아이폰 159만 원으로 아이폰 4, 14 프로를 사겠다. 뭐 이런 것들 뭐뭐뭐를 무료로 드립니다. 네, 뭐뭐뭐 혜택 이런 거 공짜. 사람들이 공짜 심리 좋아하죠. 할인.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런 것들에 혹해서 들어가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어떻게 뭐뭐 하게 되었을까? 마케팅의 개뿔도 모르는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인플루언서가 되었을까? 궁금하겠죠? 자, 이렇게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고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때 쓰면 좋은 표현 리스트입니다. 예. 자, 이거는 너무 많아서 제가 읽지 않을게요. 뭐뭐 질문, 뭐뭐 가지, 목표. 자,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렇게 다 캡처를 하시고요. 자, 실전입니다. 블로그 포스팅의 제목 정하는 방법. 내 대표 사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떻게 이 단어들로 후킹이 되게 하는지, 이거 첫 번째 하나 하고, 사람들은 부정적인 문장에 자극을 느낀다는 거, 이 두 가지를 염두를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뉴스킨 TRIT 하기 전 경험한 끔찍했던 8년간의 다이어트 썰 풀어봅니다. 예. 내가 지금까지 8년 동안 막 이것저것 다 해본 거야. 근데 뉴스킨 TRIT가 마지막인 걸로 이게 보여지죠. 마지막이겠죠. 그 전에 8년간 다이어트 썰 풀어봅니다. 궁금하죠? 예. 들어보겠어요? 후킹이 되나요? 안 되나요? 예, 후킹이 되겠죠? 자, 이 대표 사진을 제가 또 이렇게 만든 거야. 8년간 쓴 돈만 뭐뭐만 원. 이거 내 살 이거 안 빠진 살이 아니었어. 근데 1,000만 원 썼는데도 안 빠졌는데 와, 티아라한테 이게 뭔데 이게 1,000만 원 써도 안 빠진 게 빠졌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른쪽이나 왼쪽이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후킹 이게 이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버리세요. 머릿속에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냥 이 사람을 어떻게 대상을 정하고 이것저것 다 다이어트 해본 사람을 마지막에 어떻게 TR라인트로 안착을 시킬 것이냐. 그것만 이제 생각한 거예요. 두 번째, 부자아빠 가난아빠 2 읽고 현타가 와서 15년 다니는 회사에 퇴사 통보했어요. 네트워크 마케팅 입문편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사사분면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사분면에서 15년간 나 뭐 한 거니? 이제 멘붕이 왔다는 거죠. 15년 안 다닌 사람들이 난 지금 5년 다녔을 수도 있고 한 2년 다녔는데 현타가 온 사람도 있고 이제 누가 이걸 후킹이 되느냐? 어, 직장 생활을 어느 정도 했는데 벌써 현타가 오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제 이거 눌러보고 싶어요? 안 눌러보고 싶어요? 이거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이제 퇴사한 사람은 안 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퇴사한 사람은 관심이 없을 수도 있어요. 입문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자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한 5년이나 10년이나 3년 정도 한 사람들은 이제 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뭘 염두하고 이 글귀와 문구와 제목과 그리고 이 디자인을 잘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어떻게 마음을 이끌 것이냐를 고민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고민하는 시간을요, 뭐 길게 가질 필요도 없어요. 딱 10분만 투자하시면 좋은 그런 그 결과가 나와요. 하나의 제목을, 문장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자, 두 번째입니다. 모 사장님께서 저한테 이제 제목과 키워드를 조언을 이제 보냈어요. 카카오톡으로. 그래서 이걸 하나 예시로 들어도 되겠냐라고 이제 미리 그 동의를 얻고 나서 올린 겁니다. 삼성동 코엑스 메가박스에서 3D 돌비 사운드로 앤트맨과 와스프 여유 있고 생생하게 보기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정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 약간 제가 딱 봤을 때 별로 와닿지 저는 안 보고 싶어질 것 같아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아닌 것 같아요. 바꿉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 그러면 바꾸면 좋을까요? 제안은 이제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앤트맨과 와스프가 제목인 거예요. 영화 제목. 제가 이제 앤트맨과 와스프가 뭐예요? 그랬더니 영화 제목이라고 하셨어요. 2만 원 안 할까? 영화 2만 원인데 요새 비싸죠. 되게 비싼데 아까운 적 많았죠. 여러분들 영화 보고 돈 아까워가지고 막 땅을 친 적 없었어요? 저는 있었는데 예. 2만 원 안 아깝게 보는 법.
이 사람 진짜 내 돈 2만 원 아껴줄 것 같네. 메가박스 3D 돌비 사운드 장점과 후기. 메가박스 3D 돌비 사운드로 보면은 2만 원이 안 아까워? 이게 뭐지? 하고 들어가서 이제 여기서 한번 봐볼까? 호기심이 가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약간 돈을 아껴주는 자기가 이득, 아까 이제 거기서 보면 상대방은 얻는 것보다 잃을 것에 더 두려움을 느낀다. 2만 원을 잃으면 안 되니까 내 글을 봐라. 앤트맨과 와스프 꼭 이걸로 보세요. SF 영화 200% 즐기는 법. 아까 이제 그 수치를 표현하는 거죠. 메가박스 좌석 선택 팁. 뭔가 팁을 알려줄 것 같고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은 이런 것들. 꼭 이걸로 보세요. 이걸 안 보면 후회하세요. 예. 뭘로? 약간 이제 이런 SF 영화는 그냥 2D로 보는 것보다 3D나 4D나 이렇게 이런 것들로 봐라라는 거죠. 돈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그래서 좌석 선택할 때 일반은 11,000원인데 뭐 3D는 15,000원이다. 4,000원 내고 너는 더 재밌게 봐라. 이런 거죠. 자, 이거는 최홍석 씨라고 그 강사인데 이분이 이제 예전에 2017년도에 103호라는 강의장에서 설득 레시피 3Y라고 해서 한번 했던 건데 이거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제품 하나를 이렇게 소개를 하는 영상인데 살 것 같은지 안 살 것 같은지 한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깔깔깔깔 웃고 친구하고는 헤어졌는데 주름하고는 헤어지지 못해가지고 어머 그렇게 놀란 적 없었습니까? 여러분 이 미세 주름이 7년 뒤면 근육 주름으로 자리 잡히죠. 관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걸 커버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속부터 채워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콜라겐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콜라겐 많은 음식 뭐가 있을까요? 돼지 껍데기, 닭발, 족발 이런 게 콜라겐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거 많이 먹으면 정말 탱탱해집니다. 많이 드셔야 됩니다. 탱탱해지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만 탱탱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 골고루 탱탱해지죠. 동물성 콜라겐은 여러분 아시지만 피부로 흡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다 살로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뭘 드셔야 된다? 바로 PC 콜라겐을 드셔야 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뉴스킨 PC 콜라겐, 바로 콜라겐 뷰티 플러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콜라겐 뷰티 플러스, 여러분 뉴스킨을 아시죠? 1984년도부터 피부와 건강만을 생각했던 회사입니다. 거기다가 콜라겐 하면은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종류가 너무 많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걸 드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피부는 아시면 콜라겐, 여러분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 가지로 피부가 주름과 여러분 수분과 탄력과 다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많지 않습니다. 바로 뉴스킨에서는 바로 이게 같이 함유된 콜라겐 1000mg 그리고 여러분 엘라스틴이 500mg까지 들어가 있는 제품이 한 포에 이렇게 쭉쭉 짜먹을 수가 있거든요. 느끼할 것 같죠? PC 콜라겐 걱정하지 마세요. 금방 갓 딴 것 같은 오렌지 향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번 쭉 짜서 쭉 드시면 너무 먹기 편하거든요. 오늘만 이 조건입니다. 한 박스에 15개 플러스 15개 30개가 들어가 있는데요. 비쌀 것 같죠? 놀랍게도 3,000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하나씩 먹을 수가 있습니다. 3,000원이면 뭐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커피 한 역시 고급스럽네요. 소주 한 병 그러시는 분들 계시던데 커피 역시 달라요. 유스킨 달라요. 커피 한 잔, 그렇죠. 커피 한 잔. 여러분 잘 보세요. 여성분들 특히 잘 들으십시오. 커피는 내 돈 내고 사 마시는 게 아니죠. 커피는 뷰티 플러스 먹고 예뻐져서 남자한테 얻어 마시는 게 커피죠. 오늘만 이 조건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들어가죠. 네. 자, 마지막 그 마무리까지 뭔가 재밌고, 진짜 이거 먹고 예뻐져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그죠? 전화기 잘 했죠? 다 지금 솔직해지셔야 됩니다. 뭔가 방어하지 마세요. 지금 막 나 안 살려고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네가 아무리 광고해라 난 안 산다. 이런 마인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광고를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끌리나 이런 마음을 오픈하고 보셔야 되는데 지금 막 이렇게 마음을 닫고서 무조건 나는 안 살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마음을 오픈 마인드로 하고 광고를 모두 받아들이시고 이 마케팅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어땠어요? 이 3Y가 다 들어가죠. 왜 필요한지, 예. 왜 PC 콜라겐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말했고, 왜 뉴스킨인지, 왜 지금 사야 하는지까지 다 들어가 있죠. 이게 바로 3Y를 활용한 설득 레시피입니다. 나중에 포스팅 하실 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인스타그램 썸네일 만드는 것을 이제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했는지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이 사람이 이제 드로우 앤드류라는 사람인데, 이거 좀 되게 대단한 사람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람 거에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문구들로 후킹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는 어떤 영상들이 있길래 이런 문구를 했는지를 한번 제가 영상으로 찍어 봤거든요. 자, 이게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다 동기부여하고 뭐 이런 것들, 교육 방법, 뭐 경제, 뭐 투자, 비즈니스, 뭐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 보면 좀 조회수 많은 거를 제가 봤습니다.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조회수 많은 게 어떤 게 있었냐면 좀 내려볼게요. 어디 있었지? 스스로 알기는 가장 쉬운 방법. 남의 떡이 커 보일 때. 이거 지금 되게 깔끔하게 좌, 중, 우 이렇게 했는데 나라는 사람을 브랜드라고 이런 생각해. 식으로 나라는 사람을 퍼스널 브랜드는 이렇게 시작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네, 그럼 내가 넣고 그 표지를 내가 생각할 때 이 영상의 이 영상을 표지로 하면은 크리에이터다. 뭔가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크리에이터 앤드류면 이 사람은 그냥 표지는 모두 통일시켰습니다. 깔끔하게. 그래서 이렇게 그냥 통일성 있게 쭉 꾸준히 올리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문구를 쓰는지를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이제 카피라이팅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좀 배우는 거죠. 경제적으로 어, 독립돼야 돼. 아무리 이런 영상들을 뭐 해도. 그러니까 잘 활용하는 그거에 겁니다. 시간을 좀 쓰셔야 돼. 20대 때 무조건 해야 하는 것, 몇 가지, 뭐 이런 거. 자, 그리고 요새 좀 핫하다고 해서 좀 들어가 봤는데, 우수혜 님이라고, 뉴스키너인데, 2.2만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고, 이분이 도대체 어떻게 뭔가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표정 보세요. 아까 그 강아지 같은 것, 그 강아지, 몽자랑 비슷한 거 여기 밑에 있어요. 이제 여기 표정 보세요. 여기. 몽자랑 비슷하죠? 자, 이분 영상 한번 볼게요. 재밌어요. 공부 영양제용 스타트윈 이거 먹고 1시간 뒤에 바나나 똥 쌌음. 아이 트라이엄프 원력 상태네. 먹자마자 스트레스 사라지. 후 아침은 단호박맛 쉐이크 먹었는데 쉐키야 잘라냈어. 강의 준비 후다닥하고 배가 너무 불러서 으쌰으쌰 스트레치 타임. 와 그래서 점심이야? 진짜 배가 안 고파. 우선이가 달라졌어. 하루 만에 살기 위해 먹는다. 잘 먹겠습니다. 한 단지 완전 골고루 먹기. 아 맞다. 이 두 제품은 풍성한 점심 또는 저녁 전에 먹는 건데 일단 풍성하면 어떻게 함? 일단 잡수자. 테이프 S 맨날 맛있대. 돼지 새끼. 그냥 빵빵 치즈빵 빠이 기분. 마이 엣지. 밥순이들 빵순이들 추천. 카라멜 들어가네. 이거 그거다 애플 주스. 이게 제일 맛있어. 안 맛있는 게 뭐야? 근데 배가 벌써 불러. 체지방 안 쌓이게 냠냠. 같이 먼저 버섯 먹으면 다 버섯 고기 저기 인치님 만나러 나왔어요. 뭘? 진짜 도넛 좋아하는데 품 위력인지 먹고 싶다는 느낌이 없더라고요. 찰칵 허브티 먹었어요. 처음 만났는데 찍어준 인치님 사랑해. 우수언니와 습관 챌린지 하면서 물도 마시게 됐다고. 인스타보다 그 이상으로 긍정 열정 에너지 팍팍이라며 저희 집 놀러 오라고 했는데 진짜냐며 약속 도장 쾅쾅했어요. 그럼 너 찍지 내가 누굴 찍어? 자기야 너 왜 거기서 안 있어? 저녁도 풍성하게 먹어줬고요. 제지방 너무. 이모 여기 에어컨 꺼주세요. 건강하게 쌈 싸먹으며 고기 반 야채 반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저 근데 신기하게 저녁에도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편이 거의 차려주는데 혼자였다면 쉐이크로 끝냈었을 것 같아요. 제품 효과 찐 인정. 운동을 해야 하나? 지금 자정인데. 에라이 모르겠다. 안녕하세요 우선입니다. 거울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자, 공부 영양제용 네. 스타트윈. 되게 이분이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재미. 하면서 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예 그냥 글씨로 이렇게 끄적여 놓은 거를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걸 오픈을 하고 마음을 열고 내가 이거 과연 누를까 안 누를까를 이제 소비자, 독자의 마음으로 이제 보다가 ISTP라서 ISTP를 한 방에 꼬시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들어봤더니 잘생기면 된다, 예쁘면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낚였습니다. 네, 저도 이거까지 봤어요. 이게 뭔지 이게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남자 싫은 거 어떡해? 이 사람이 싫은데 누구지? 어쩌라고? 내가 뭐 언제 이렇게 남자 해가지고. 얼굴을 평가했어? 잘생긴 사람이 좋다 그래서 내가 뭐 평가했니? 그냥 못생긴 게 싫다고 나가라고.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썸네일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지금 요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MBTI 뭐 어쩌고 저쩌고. 뭐 MBTI 뭐 이렇게 그런 것들 되게 많죠. 다 이게 이제 여기에는 심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궁금한 거죠. 활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됐는데, 벌써 50분을 했네요, 제가. 네, 결론. 10만 클릭을 부르는 대문은 이란
공간 공포를 활용하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거 말고 상대방이 원하는 것 주라고요. 네, 썸네일로 그것들을 예시해 주는 거야. 네가 여기 들어오면 네가 원하는 게 있어. 여기 있어라는 걸 확신할 수 있게. 예, 의심이 가면 안 돼요. 확신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자극적인 단어로 끌어당겨. 그리고 모르면 손해일 것 같은 정보를 이제 암시해주고 알면 무조건 도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암시하고 왜 이것들을 선택해야 하는지 설득하고 아까 설득하는 방법은 3Y로 설득을 하는 거죠. 재미와 정보를 전달해서 억으로 끄는 게 아니라 막 관심 끌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좋은 결말을 맺는 거죠. 좋은 결말은 이제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잘 되면 좋을 그런 마무리 멘트로 클로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것들이고요. 저는 사실 전문은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로 그래서 블로그 강사고 블로그 교육 트레이닝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시간상 뭐 블로그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번 기회가 되면 블로그 포스팅 이 5가지만 알면은 진짜 끝나는 네이버 전 직원한테 네이버 직원의 친구가 들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돈을 주고 제가 배운 노하우를 예. 끌려요, 안 끌려요?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후킹 돼요, 안 돼요? 이거 후킹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예. 네이버 전 직원한테 얻은 노하우 내가 대방출. 이거는 방송에 올라가면 안 돼요. 왜냐면 네이버에서 저 어떻게 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오늘 이거 녹화 지금 하고 계신데 이 부분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 5가지는요. 클릭을 부르는 제목 키워드 정하는 법, 그리고 블로그 로직 알고리즘, 맞는 본문 작성법, AI가 좋아하는 글은 무엇인가, 상위 노출 개꿀팁, 상위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팁, 블로그 쓸 때 이것만은 꼭 피해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계속 하신단 말이에요. 로직이 싫어하는 것만 탁탁 골라가지고 어떻게 알고 골라서 하시더라고요. 이것만 꼭 피해야 할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혹시 제가 강의 일정이 잡히지 않는다면 따로 개인적으로 알려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오시면 오늘 초대해 주신 분한테 이야기를 해서 여기가 제가 일하는 사무실이니까 한번 오셔서 커피 한 잔도 드실 겸 오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간단히 이 5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모두들 SNS 강자가 되셔서 원하는 마케팅 다 원하는 만큼 하셔가지고 큰 성공, 대성공 이루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